이 차트를 살펴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이 올라가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내려가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 11월에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55% 넘게 낮은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에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300% 넘게 앞섰던 것처럼, 혹은 2017년엔 무려 6000% 이상 초과 상승했던 것처럼 인생 역전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을 추격해온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을 때보다 낮은 수익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에 시장 전체가 폭발하는 알트 시즌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알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우선 이번 알트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급입니다. 이 시장에는 단순히 너무 많은 코인이 풀려 있습니다. 2017년 당시 거래 가능한 코인 수는 약 1만 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그 숫자가 약 10만 개까지 늘어났고, 지금은 3,600만 개가 넘는 코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만 1만 개가 넘는 신규 코인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 한 사이클 전체 동안 존재했던 알트코인 수가 지금은 한 달 만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알트코인 시장은 극도로 과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수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투기 수요 때문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이 흐름은 수많은 신규 프로젝트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실제 혁신을 가진 프로젝트도 있지만 단순한 투기 목적이거나 심지어 사기성 프로젝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은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매일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지다 보니 투자자들은 점점 초단기적 관심을 갖게 됐고, 빠른 수익을 찾아 코인에서 코인으로 이동하는 회전 속도는 극도로 빨라졌습니다. 이 차트는 새로 출시되는 코인의 중앙값 보유 시간을 보여줍니다. 2024년만 해도 신규 코인은 평균 약 6분 정도 보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1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자본이 프로젝트에 오래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시간조차 주지 않는 환경입니다. 이는 알트 시장 일부 구간에서는 투기 심리가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지배적이라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7년이나 2021년처럼 거의 모든 알트가 몇 달 동안 폭등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따라갈 수 있는 코인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알트 시장 전체에 100만 달러를 균등 분배하면 코인 하나당 100달러가 돌아갔습니다. 2021년에는 코인당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코인당 3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트 시즌이 완전히 끝났다거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3,600만 개가 넘는 코인 중 아주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상승을 주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반등이 찾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3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요소는 통화정책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연준이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는 위험자산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경우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여줍니다. 선이 위로 움직이면 양적 완화, 즉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고, 아래로 움직이면 양적 긴축, 즉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겹쳐보면 아주 명확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년처럼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거나 2019년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 확대했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2018년처럼 유동성이 축소할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는데 이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할 때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이런 환경은 알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 흐름이 시작된 2022년 말 이후 연준은 지속적으로 QT, 즉 양적 긴축을 진행해 왔고 이게 비트코인 강세와 도미넌스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연준은 다음 달부터 QT를 종료할 것임을 발표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알트코인의 저조한 상황을 높은 확률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를 넘어 다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방향 전환을 맞았던 것도 양적 완화의 시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각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얼마나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지입니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하는 만큼 최소한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솔라나의 비트코인 대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2021년 당시 솔라나는 비트코인을 약 9,000% 초과 상승했고 이번 사이클 초반에도 550% 이상 초과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추가해보면 솔라나가 비트코인을 초과 상승했던 시기에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처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고 모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까지 하락 방향으로 바뀐 시점은 솔라나가 비트코인 대비 90% 하락하기 직전에 경고 신호였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이동평균선을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성공적으로 지켜낸다면 이후 한층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BNB와 비트코인 비교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 BNB 비율은 여전히 모든 핵심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세 개의 이동평균선 모두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BNB가 비트코인 대비 초과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알트코인을 분석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등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알트코인의 펀더멘털입니다. 이걸 살펴보는 방법은 ETF 자금 흐름을 추적하거나 네트워크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하나는 바로 코인의 인플레이션율, 즉 공급 증가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코인을 살펴보면 파일코인은 2020년 이후 공급량이 약 4,50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공급 확대는 같은 기간 파일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무려 99%나 낮은 성과를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BNB처럼 디플레이션, 즉 공급 감소 구조를 가진 코인들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BNB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비트코인 대비 400% 이상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고인플레이션 코인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진 코인은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코인의 총 공급량 변화와 가격 퍼포먼스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추세선을 살펴보면 명확한 역산관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총 공급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공급이 10% 증가할 때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급 증가가 아닌 적정한 공급 증가율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진 알트코인만이 선별적인 알트코인 장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장과 각 코인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하게 점검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이 지금의 시장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